이제 다 알았어. 내가 내 딸을 바꿔치기 한 이유가 대체 뭐였어? 대답해봐. 심순애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때. 닥쳐. 진중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피선주의 인생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냐. 심순애는 흐느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중배는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차라리 날 증오해. 내가 빼앗은 거 전부 되찾을 거야. 이제 끝이야.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용실 내부의 한적한 휴게실. 벽 한쪽에 놓인 오래된 거울 위로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문을 조용히 잠그며 말을 꺼낼 타이밍을 살폈습니다. 진상아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겉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런 데로 부르니까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심순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자에 앉아 진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상아의 눈에는 묘한 의문이 어려 있었고 심순애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래. 혹시 이상한 소문 들으면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진상아는 엄마 말을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인데? 되묻는 진상아를 향해 심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혹시라도 알아선 안 될 게 있어. 엄마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하긴 한데 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어야 해. 진상아는 엄마가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걸 눈치챘지만 대표의 친딸이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엄마 알았어. 굳이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난 그냥 엄마 말 들을게. 심순애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드러날까 두려운 비밀에 눌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상아가 자리를 뜨자 심순애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건데 미안해. 심순애는 눈가가 떨렸고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진상아가 방문을 닫고 나간 뒤 손등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허리를 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진건축 사무실의 회의실은 어둠이 깔렸지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소우와 피선주는 한성 프로젝트 블라인드 테스트를 앞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테이블 위에는 각종 도면과 인테리어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주 씨, 혹시 이 벽면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섞으면 어떨까요? 피선주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는데 소재 자체를 좀 더 밝은 톤으로 바꿔서 공간감을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댓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분위기는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낮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였기에 피곤함이 눈에 보였지만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선주 씨는 참 재능이 많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선주 씨 이름이 더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팀장님이야말로 건축 설계 쪽에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두 사람은 도면을 맞춰보며 인테리어와 구조적 설계를 통합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김소우는 피선주의 상황과 주변 이야기를 어렴풋이 전해 들으면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선주는 그런 김소우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직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고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김소우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 열띤 토론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전남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진상아를 회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로 번들거렸고 공기는 잔뜩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한성 프로젝트에서 피선주랑 김소우가 낸 제출안이 심상치 않아. 디자인 컨셉도 완성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많이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진상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피선주 얘기야? 대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언제부터 그렇게 실력이 좋았다고 저렇게 대접받는 건데? 전남진은 팔짱을 끼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피선주, 저 인간은 항상 뒤에서 조용히 노력하는 타입이라 예측하기 어려워. 방심했다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진상아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짜증나. 난 피선주가 이렇게 내 앞에서 기어오르는 걸 용납 못해. 난 절대 지고 싶지 않아. 전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해. 솔직히 나도 피선주랑 엮이는 거 싫어. 진상아, 이번엔 네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진상아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한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피선주한테 밀린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질 생각 없어. 확실히 꺾을 거야. 전남진과 진상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만약 패배하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진상아는 날카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패배란 있을 수 없어. 난 이번 기회에 피선주를 확실히 밟아줄 거니까. 전남진은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좋아. 그러면 각자 할 일을 확실히 해두자. 난 내부 인맥을 활용해서 심사 쪽 분위기를 살펴볼게. 상아, 너는 디자인 쪽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야 해. 진상아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확실하게 처리할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단단한 결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의 욕망이 거세게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진중배는 넓은 집무실 책상 위에 정리된 프로젝트 서류를 살펴보다가 창문 밖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건물 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회사 내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김소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나? 한성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진중배는 의자를 돌려 김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소우는 서류 파일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와 건축 기획을 통합한 새 구상을 도입했습니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부터 다시 점검했고 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김소우가 펼쳐 보인 자료를 살펴보던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느낀 듯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겨보던 중 문득 의문스러운 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팀장, 피선주 씨를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나? 그쪽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김소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피선주 씨 실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성도를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진중배는 김소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래. 좋아. 일단 결과물만 좋으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중배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소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김소우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님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김소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김소우가 피선주를 신경 쓰는 태도, 그리고 그의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녀석 피선주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 건가? 책상 위에 내려놓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춰보며 진중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순애는 굳은 얼굴로 진건축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중배는 짧게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갑게 말을 건넬 텐데 오늘은 왠지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심순애는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진중배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소우가 요즘 좀 지나치게 나서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건 좋지만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진중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턱을 꿰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도움되는 거면 괜찮지 않나? 독단적이라 해도 좋은 결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심순애는 의도한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살짝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김소우가 피선주 씨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진중배는 고개를 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야.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없어.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심순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배가 정말 피선주 쪽을 편들면 곤란한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중배의 의중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중배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한쪽 서류를 정리하더니 심순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 딱히 더 할 말 있어? 나 바쁜데. 심순애는 초조함을 느끼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더 할 말은 없네요. 바쁘신데 죄송했어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마음속 비밀이 드러날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순애는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사무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피선주가 프로젝트 서류를 찾으러 걸어왔습니다. 전남진은 책상을 정리하다 말고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피선주가 서류를 받으려 손을 내밀자 전남진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우리 경쟁자가 네가 될 줄은 몰랐어. 내 뒷바라지나 하던 너였는데 말이야. 순간 피선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 변화를 숨기며 차분히 응수했습니다. 그래, 이제 각자 길 가는 거잖아. 더 이상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전남진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동정? 누가 동정을 해줬다고 그래. 그냥 좀 웃긴 상황이지.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던 네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비꼬는 목소리에 피선주는 손에 쥔 서류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냉소와 조롱이 짜증났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나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짧고 단호한 대답에 전남진은 피식 웃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잘해봐. 그래도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기면 넌 또 패배자가 되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느릿하게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전남진이 사라진 공간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피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겨우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아직도 날 무시해?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피선주는 곧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이번엔 절대 안 져.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그리고 전남진 앞에서도 다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늦은 저녁 심순애와 진상아는 일부러 조용한 시간을 골라 미용실 뒷문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매장 안에서 마주 앉았겠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진상아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는 듯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피선주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왜 그렇게 피선주만 감싸주는지 모르겠어. 심순애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진상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때문이야. 업무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일 거야.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 순애는 태연한 척 말했지만 진상아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업무적으로 인정? 엄마,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까지 객관적인 사람 아니잖아. 특히 피선주한테는 더 그렇고. 진상아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었습니다. 피선주는 예전부터 거슬렸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또 이번 한성 프로젝트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는 몰래 땀을 훔쳤습니다. 속으로 이 애는 진중배 대표님의 친딸이 아니니까 라며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아야, 괜히 흥분하지 마. 어차피 네가 대표님의 딸이라는 건 확실하잖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결과만 잘 내면 돼. 진상아는 싸늘한 눈빛으로 순애를 쳐다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확실하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순애는 움찔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괜한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 돼. 진상아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떻게 그냥 놔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해. 안 그러면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이 무시당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진상아의 독한 표정을 보며 목이 텁텁해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뒤죽박죽이었고 진상아에게 진짜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심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상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알겠다. 화만 내지 말아라. 순간 진상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품 안에 안긴 진상아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진건축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층은 김소우와 피선주가 머무는 곳뿐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와 다양한 컬러 견본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디자인 시안이 반짝였습니다. 김소우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여기 색감 배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프레젠테이션 때 보여줄 슬라이드도 같이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피선주는 손목을 돌리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디자인이 살아나려면 소재와 색감의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조정하며 몇 가지 배치를 수정했습니다.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의 손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파일을 넘기며 의견을 더했습니다. 지금 톤을 맞춘 것도 좋지만 여기 벽 마감재에 따뜻한 색감을 더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컬러 샘플을 살폈습니다. 그렇네요. 밝은 톤을 살리면 공간이 더 개방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꼼꼼히 디자인을 검토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가 쌓였지만 아이디어가 오갈 때마다 오히려 집중력은 더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김소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살짝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병원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선주의 출생 서류에는 기묘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김소우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선주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주 씨 내일 잠깐 시간 되면 병원 쪽에 같이 가볼 수 있나요? 자료 조사 차원에서요. 피선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후에 잠깐 비니까 시간 맞춰볼게요. 김소우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도 점점 더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전날 밤, 전남진과 진상아는 사무실 구석에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여러 차례 넘겨보며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결국 그는 자료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상아, 조금 화려한 데 집중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용성을 어떻게 보완할 거야? 이래선 피선주 김소우 쪽에 밀릴지도 몰라. 진상아는 눈썹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서포트만 해줬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전남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서포트 안 한 게 아니라 네 디자인이 너무 장식적인데 치우쳐 있다는 거지. 진상아는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화려해야 각인되는 거야. 무조건 실용적이라고 좋은 평가만 받을 것 같지는 않아. 전남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내일 있을 발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든 우리가 쟁취해야 해. 실패하면 다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 진상아는 긴장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이거 그냥 장식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마지막 보완을 해보자. 전남진은 피곤한 얼굴로 시계를 흘끗 보았지만 시간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상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디자인 컨셉을 조금 더 조정하자. 컬러 톤을 조금 정리하고 구조적인 설명을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네가 PPT 슬라이드도 다시 체크해봐. 난 디자인 수정할 테니까. 두 사람은 결국 밤늦게까지 서류와 시안을 붙잡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곳곳에서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 모두 욕심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상아는 마지막으로 전남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못 이기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 전남진은 짧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질 수 없어. 무조건 이겨야 해. 사무실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향한 욕망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김소우는 손에 오래된 병원 기록과 출생증명서 사본을 쥐고 심순애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심순애는 VIP 전용 룸에서 고객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고객을 배웅하던 그녀의 얼굴이 김소우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심순애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쁜데 뭔 일인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심순애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소우는 가방에서 복사해 온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피선주 씨와 진상아 씨 출생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연도와 날짜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심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뒤졌을 리는 없잖아.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소우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누구의 인생을 바꿔치기 하셨는지 제가 꼭 밝혀낼 겁니다. 순간 심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움켜쥐려 했지만 김소우가 재빨리 치웠습니다. 네가 이걸 들춰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김소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숨기고 싶은 게 많아 보이시네요, 어머니. 심순애는 소름이 돋는 듯한 표정으로 소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입 다물어.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심순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심순애는 두 손을 모아 가볍게 떨었습니다. 김소우, 제발 이걸 덮어줘. 네가 이걸 들춰낸다고 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김소우는 싸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퍼즐 조각들은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는 서류를 단단히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순애는 숨이 막힌 듯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중배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피선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건축의 응접실, 평소라면 차분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을 공간이 오늘따라 묘하게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던 진중배도 오늘만큼은 어딘가 무겁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피선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피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주 씨, 미안하지만 좀 물어볼 게 있어. 과거 병원 기록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혹시 태어난 병원이나 날짜 관련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피선주는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에게 들은 내용이 전부예요. 진중배는 망설이듯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우한테 들은 기록을 보면 선주 씨가 내 친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 순간 피선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친딸이라고요? 피선주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진중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분노가 섞인 슬픔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순애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아내가 사고로 죽고 정신이 없던 시절에 모든 걸 맡겼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진중배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피선주는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피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진중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선주가 그토록 원망했던 진중배, 늘 차갑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진중배가 지금은 한없이 후회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선주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고 응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성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김소우는 피선주와 나란히 서서 마지막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안 두 사람은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으로 서로의 발표 순서를 되짚으며 꼼꼼히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주 씨, 이번 자료 그대로 가도 될까요? 혹시 더 보완해야 할 부분 없으세요? 김소우는 피선주를 바라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딱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손대면 오히려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요. 김소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상태로 가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김소우와 피선주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설계를 소개했습니다. 공간 효율과 구조미 그리고 실용성을 조화롭게 어우른 아이디어는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피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 전남진과 진상아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지만 실질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사단의 반응도 냉담했고 몇몇 위원들은 이해가 어렵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최종 합산 점수가 발표되자 김소우와 피선주의 팀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순간 피선주는 긴장감이 풀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주 씨의 진짜 가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피선주는 목이 메어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곧 김소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도와 환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가 끝난 뒤 진중배는 심순애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심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표실 한가운데 진중배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순애. 진중배는 낮게 이름을 부르며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왜 지금까지 널 믿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딸을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거야? 이유가 뭐였어? 뭘 위해서 그랬어? 진중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지막 말은 고함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심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진중배는 주먹을 쥔 채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내 딸을 빼앗아 다른 애랑 바꿔놓고 그걸 내가 모르게 하려고 평생을 거짓말했잖아. 당신 입으로 설명해봐. 심순애는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선주 씨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을 위해서. 날 위해서? 진중배는 비웃듯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위해서 내 친딸을 버렸다고. 당신이 지금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중배는 순식간에 다가와 심순애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상상도 못하겠지. 내가 진상아를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긴 해. 심순애는 다급하게 손을 모으며 간청했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급박했고 저는 그저. 닥쳐. 진중배는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평생을 친부모도 모른 채 남의 집에서 살아야 했어. 당신이 그걸 감히 나를 위한 거라고 말해. 심순애는 울먹이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당신 제발요. 진상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까지 벌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진중배는 조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상아? 당신이 키운 그 애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해? 피선주는? 내 진짜 딸은?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이 상상은 해봤어요. 심순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진중배는 차갑게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당신이 어떻게 피선주의 인생을 훔쳤는지, 그리고 내가 진상아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건 실수도 아니고 변명도 안 통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진중배는 심순애를 똑바로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당신과 진상아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놔.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심순애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매달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진중배는 차가운 눈빛으로 심순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면 난 차라리 증오받는 게 낫겠어. 당신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야. 심순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중배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수십 년의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심순애는 무너질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중배는 분노로 몸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당신이 빼앗은 것 다 되돌려줄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은 새로운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